자,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이제 인문 지문을 수업을 했었고, 두 번째 주 지난주에 이제 사회 지문 수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로 과학 기술 지문을 볼 겁니다. 그래서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 그렇죠? 바로 2025학년도 2024년 시행했었던 고3 9월 모의고사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자, 실제로 최근은 아니고 벌써 꽤 시간이 지나긴 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제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문제도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상화폐의 문제에서 가장 일단 문제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정성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아무래도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가 아니고 가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화폐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복제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해킹이라든지 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술이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알겠죠? 바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블록체인 기술은, 자, 처음부터 대놓고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면 학생들은 처음부터 지루해하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컴퓨터에다가 이제 똑같은 내용을 저장을 해놓고 이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얘가 변형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뭐 지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복원하기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이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바로 노드라고 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의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요런 블록이 만들어졌어 하고 노드한테 알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이 자료를, 새로운 노드의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검증이 끝난 블록을 어떻게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를 뭡니까? 승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바로 블록체인은 노드들의 저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 사용하고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작업 증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 자, 첫 번째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죠? 자,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그렇죠?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을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바로 블록체인은 바로 무엇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나타내고, 다음 두 번째 노드는 뭐다? 바로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의 전파가 되게 되고, 그쵸? 자, 그러면 바로 뭐다? 두 번째 단계로 노드들은, 그쵸? 블록에 포함된 내용을 검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뭐다? 세 번째. 그죠? 자,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를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뭐다? 승인 완료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뭐다? 블록체인은 변화를 거친 후 어떻게 노드들에 다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 이제 바로 뭐다? 여기서 이 승인 과정에 사용을 하는 걸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작업 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보도 합시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무엇에 결정된다?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의는 어떻게? 다시 또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과정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가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자, 비공개형의 특징은 바로 뭐다?
바로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공개형은 노드 수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바로 뭐다?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두 번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워도 되겠죠, 요거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자, 세 번째 바로 블록체인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렇죠? 첫 번째로 여기서는 비공개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자, 종류를 보게 되면,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무엇이다? 바로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의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비공개형을 설명을 했어요. 자, 비공개형의 특징은 바로 뭐다? 노드 수에 제한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그렇죠? 공개형의 경우는, 그렇죠? 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는 비공개형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바로 비공개형의, 그렇죠? 형의 승인 과정이 짧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꼴 비공개형의 성능이 더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자, 무결성에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바로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얘기를 한다는 거겠죠. 자,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라는 거야. 무조건 변경이 되면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것이 변경된 내용을 뭡니까? 승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자료들 자체는 굉장히 무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렇죠? 일부 데이터가 지워진 경우는 어때? 뭡니까? 굳이 따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변경됐을 때만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어떻게?
복원이 용이하다. 자, 그래서 장점을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무결성이고 두 번째는 복원이 용이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역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워도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네 번째도 지금 바로 뭐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보면 첫 번째는 무결성. 바로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복원의 용이라는 거죠. 복원이 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부 데이터가 지워진 경우, 그렇죠? 승인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복원은 더군다나 왜?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노드들에는 블록체인이 다 같이 똑같이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노드에 있는 정보와 비교해가지고 정보가 똑같이 유지되다가 일부만 딱 지워져 있으면 그 부분만 딱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경우에 복원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뭡니까? 승인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무조건 노드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바로 다시 또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연결할지 말지를 승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뭡니까? 그 연결 결정을 하게 되고 승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다시 이제 이것을 블록체인에 연결을 해서 다시 또 노드들의 변화된 내용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안성은 자,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승인 과정에 걸린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은 보안성은 낮아진다. 보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어떤 것들이다? 바로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나 노드 수가 보안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성은 바로 탈중앙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즉 탈중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노드의 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확장성은 자,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뭡니까? 블록체인의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해버리면은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지는 블록체인 기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뭐다?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즉 공개형을 비공개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그렇죠? 자,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보안성.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의
공간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플러스 바로 뭐다?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뭐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렇죠? 그 다음 노드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보안성도 낮아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탈중앙성. 그렇죠. 노드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붙일지 말지를 블록체인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노드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이 노드들의 합의 과정에 뭡니까? 한 컴퓨터의 힘이 유독 세가지고 한 노드의 힘이 유독 세가지고 여론을 다른 노드들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여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면은 사실 여러 노드들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중앙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 바로 탈중앙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 성질을 탈중앙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바로 뭐다?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뭐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탈중앙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노드가 제한적이면 제한적일수록 탈중앙성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몇 개만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할수록 여러 목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으로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다? 확장성. 자, 확장성은 바로 뭐다?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높음. 그 다음 플러스 바로 뭐다? 노드 수 증가에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확장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이꼴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 크지 않음 이라는 거죠. 노드 수가 많이 지금 참여할수록 결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능이 높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남은 시간 동안 일단 우리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